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매우 어색한 인사. 예, 오늘 저희 특별 편성으로 우리 김 교수님을 모셨는데, 일단 저희 골드 PD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좀 보시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 편성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전에는 13년 동안 EBS에서 PD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수직을 하면서 또 PD의 일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학생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려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 PD를 하시다가 학교로 간 느낌은 또 막상은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지금 행복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풋풋하지만 다양한 생각들, 그다음에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많이 배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극을 많이 받고 그걸 가지고 또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다. 우리도 학교를 다녀봤지만은 그 학생들 개개인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학생에게도 나중에 뭐 20년, 30년 지나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 김혁조 교수님 이래 했는데 참 좋았어라고 생각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 제목도 대학교와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보니까 예. 제목이 서울대. 강원대가 아니라 서울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예. 결정적인 계기, 예.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서울대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죠. 또 지금 몸담고 있는 것도 이제 서울대가 아닌데 왜 이런 책 제목의 책을 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사실은 지방 공립대를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경북대 나오셨죠? 예. 경북대 신방과. 그래서 또 이제 대학원은 서울에서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 고려대를 나와셨고. 그런 저의 어떤 성장 배경에다가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교육자니까 그렇죠. 교육자로서의 이제 대학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S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바도 크지만 S대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 예를 들면은 S대를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랄지 S대에 나와야지 꼭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 등등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S대를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성처럼 뭔가 깨지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인서울 하는 이제 지금 현 용어들. 세태에 반영이 된 것이고 인서울을 하다 보니까 지역 대학들이 쇠퇴해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대학의 편중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이제 반응은 뭐 대체로 좀 좋은 편이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현실, 그다음에 대학 서열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나름의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집필을 하신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풍자 내지는 맞습니다. 뭐 거기에 나름 해학을 담으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책 많이 읽으셨네요. 몇 편 읽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셨는데. 뭐 이거 뭐 하도 반 강요에 의해서 몇 번 이렇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예. 입시 제도에 대한 풍자도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네. 이제 학력고사라고 해서 지금 그쵸, 수능이죠. 예전에. 그런 시대적 배경이 그때 85년? 그렇죠. 그러니까 85년이죠. 그렇죠. 80년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그래서 그 수능 같은 학력고사를 이제 컨닝을 해가지고
봐서 예, 예. 이제 서울대도 가고. 저희 다 학력고사 세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멘트는 이제 우리 10대와 20대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재처럼 구분을 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이 40, 50대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한 풍자도 나름 들어 있죠. 네. 커닝하게 만들어서 너무나 이게 성적 위주의 그리고 예. 원칙도 예. 들쑥날쑥하는 그런 어떤 그 입시 제도에 대한 풍자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책 내용으로 좀 조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보면 이제 기존의 소설이라고 하면 그리고 뭐 드라마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게 기승전결이라는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결말이 뭐 이런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은 특히 또 그런 이야기 구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다 이게 소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챕터를 나눠가지고 이야기가 분절화가 됐다고 그럴까? 예. 예. 근데 뭔가 한 주인공이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생활들을 이제 다뤘는데 좀 특이해요.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강요해서 읽은 게 아닌데요, 절대. 아, 그래요? 굉장히 뭔가 이 심취해서 읽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좀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그 소설과 기존의 빠져들게 소설과 저절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소설의 기존의 예, 구조가 예.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 그러면 아우 작가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소설을 처음에 기획할 때 아예 이제 기획 의도를 방식을 좀 새롭게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기존의 소설 쓰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네. 예, 좀 어려운 말로 해체시키려고 했는데 기존의 소설 쓰기 방식을 이유는 그냥 좀 새롭게 가고 싶었어요. 남들과는 똑같이 가고 싶지 않은. 예, 가고 싶지 않고 또 간들 기존의 기라성 같은 우리 소설 작가님들하고 어떻게 견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새롭게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아예 의도를 그렇게 했고요. 기법 자체를. 예,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체 같은 그런 표현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배제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성정결 또는 뭐 절정 카타르시스의 구조를 탈피하려고 했고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있는데 시련을 겪고 크다란 벽에 부딪혀서 조력자를 만나가지고 그 시련을 극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결론에 이르른다라는 그런 구조를 좀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전체를 이끌고 가는 크다란 사건, 크다란 장애물 이런 것들을 일부러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에피소드 중심으로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예, 그 에피소드가 하나의 재미를 주든지 아니면은 완결된 구조는 아니지만은 그 에피소드 자체가 살아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바쁜 와중에 이제 책을 저도 받아들고 그런데 뭐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읽게 되는 책이 아니라 재밌는 제목들 위주로 어떤 챕터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인물 관계도만 이해를 하면 뒷 페이지를 가서 이야기를 읽든 네, 중간 페이지를 읽든 이야기가 이해가 쉽게 되는 쉽게 읽혀지는 예. 그런 책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느 기자분이 제 책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네, 기사 네, 소개를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팝콘처럼 쉽게 팝콘 먹듯이 네. 쉽게 네. 재밌게 읽히는 책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렇게 읽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영화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팝콘 먹듯이 이렇게 책 읽히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제 읽어보신 분들이 톡톡 그렇게 재밌게 아주 쉽게 말씀하신 대로 팝콘처럼 읽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또 출판계도 또 불황기라면서요. 뭐 불경기라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도 혹시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요? 좀 아니요, 쉽게 아니요. 읽기는 그건 아니고.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책을 내면서 출판사에 이야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책을 내면서 제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를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을 팔아서 많이 팔리게 했으니까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다. 단지 출판사에서 책을 잘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좀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발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래도 한 5년여 걸쳐가지고 쓰신 책 아닌가요? 그렇죠. 한 5년 걸렸죠. 제가 알기로는
5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예, 그 예. 출판사 직원분들의 인건비는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글쎄 말씀입니다. 너무 제 혼자만 생각했는지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건 좀 이기적이신 생각인데.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책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소설 문법 형식이든 내용적인 측면이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탈피를 하다 보니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너무 좀 비하기 심한 게 아닌가. 우리는 이제 학력고사 이제 세대이고 이 성표가 갖고 있는 주인공 이름이 성표죠.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성자가 들어가네요. 예. 저희 세대는 대략적으로 일정한 부분은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입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10대나 20대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은 도회지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일단 큰 이벤트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고기는 주희 이러한 그 기본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 작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독자들의 반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과 연결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안 좋은 부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독자분들 10명 중에 9명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분은 이제 나쁜 말씀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지적 내용 중에는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소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야기는 이해되는데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가장 요즘 최근에 핫한 82년생 공지영, 그렇죠. 김지영, 예, 공지영이 아니라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공지영 작가님이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랬는데 82년생 김지영처럼 그런 어떤 게 거부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의 며느리들 이야기를 이제 화두를 던졌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 멜로는 좋다. 주인공 성표야 주희가 어떻게 잘 멜로가 잘 가는데. 그럼 나중에 이게 뭐냐 거지부지되고 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는 거. 김천이라는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일부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읽기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어색하다라는 말. 그분들의 말씀은 그냥 만든 말씀입니다. 세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충분히 새겨뒀고요. 10명 중에 9분은 일단 너무 재밌다, 쉽게 읽힌다. 그다음 굉장히 글 쓰는 방식이 간결하고 깔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건 들었고, 분명히 또 대부분의 이제 이 책을 읽은 분들이 한 편의 찬란한 청춘 영화를 본 것 같다. 옛날 내가 겪었던 그런 일을 고스란히 담은 것 같다. 그래서 한동안 잊었던 옛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리고 나의 현재 서울에서 일상에 대해서 언뜻 봤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잠실 근방에 한강 근방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은 30년 동안 살았는데 아파트에 나오면 바로 한강 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어떤 아침 물안개 같은 게 피어나고 이랬던 것들이 있는데 30년 동안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움을 느꼈다라고 이제 그런 감상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이제 반가웠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열린 결론이 좋다. 주희와 성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성표가 사법고시를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상하게 해주고 여백을 주고 여운을 줘서 좋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젊은 사람들, 20대 분들, 저도 이제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젊은 분들 읽으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이 70년대 말부터 80년, 90년대 초까지 이야기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어본 몇몇 젊은 분들이, 저는 학생들한테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 어떤 모임의 어떤 딸들, 모임의 친구의 딸들, 뭐 이런 20대 중반 친구들이 읽은 평을 해주는데 상황은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예를 들면은 홍수가 났는데 저 윗마을에서 돼지가 떠내려오고 닭이 떠내려오는데 그걸 잡으러 뛰어든다는 지점.
토끼 사냥가가 토끼를 잡아가지고 강가에서 예. 가죽을 벗겨가지고 토끼 고기로 구워 먹는다는 거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상황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상황은 이해 안 되지만 너무너무 만화같이 너무 간결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보게 됐다. 그래서 그 보면서 거기 나오는 보니엠의 음악이랄지 김수희의 음악 같은 것들을 꼭 들어보고 싶다. 젊은 친구들의 이제 좋은 이제 말씀도 독자분들이 갖고 계는 그런 느낌, 느낌대로 읽어 내려 가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책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지점이 서울대는 고기다라는 어떤 가장 그 상징성.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고기 먹기가 쉽진 않았어요. 이 상징을 나름대로 대표적인 부분으로 부각을 시킨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서울대가 고기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인공 성표 입장에서 고기는 서울대다. 이제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그다음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욕망의 덩어리,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서울대의 S대에 대한 풍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는 욕망의 덩어리. 예. 왜냐하면 어릴 적에 형제들이 많아서 고기를 한 번도 맛을 못 봤으니까 시골 촌놈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TV를 보는데 지금 와이사스 입은 그 직장인들이 막 고기를 막 구워 먹고 있는 걸 보죠 소설 속에서. 그래서 막 어린 주인공 입장에서는 눈이 이제 돌아갈 정도로 고기가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보니까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는 대학 가야지. 그래서 서울대 이렇게 되는 거죠. 소설 속에서는. 그러나 이제 작가의 의도는 욕망의 화신 내지는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S대를 설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라는 또는 S대라는 서울대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나 욕망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지점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또 궁금했던 지점들이 이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소재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신 건지 본인의 개인 뭐 경험에 의해서이신 건지 먼저 이제 인물 캐릭터 설정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의 이제 드라마 작가나 뭐 소설 쓰시는 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대강의 인물들과 캐릭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이나 이런 그 구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먼저 주인공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설정하고 그 주인공이 만들어내는 또는 처해 있는 그런 이야기 또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주인공이 뛰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이제 인물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그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미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벌리고. 요즘 뭐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 방목 논법이라 그러잖아요. 밭이나 논에 뭐 꼬랑을 내고 잡초를 뽑고 막 이렇게 일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씨 뿌려놓고 막 이렇게 유기농처럼 먹는 것처럼 저는 캐릭터도 그렇고 에피소드도 그렇고 이벤트들 이런 것들은 주인공을 던져놓고 그 주인공이 그 글 속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다 보면 막 캐릭터들이 막 생겨요. 생기고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가 더 풍성해지고 또 생긴 캐릭터들과 주인공이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면 에피소드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그 주인공과 다른 주변 인물들의 캐릭터와 에피소드들은 저의 경험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상상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작가님 경험이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는? 경험 담겨진 에피소드는 많죠. 그 중에 제일 좀 그 중에 공들여서 쓰셨던 그 경험 이게 좀 말씀하시기가 애매하신가? 아니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제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는 다 공들였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썼고 뭐 말씀하시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럼 놀려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 책을 다 읽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주희, 성표 주인공과 이 그 멜로 라인 행사가 있는 주희가 있잖아요. 그 주희를 가지고 막 장인어른이 놀려요.
아니 그 우리 저 와이프한테 야, 김수범 관리 잘해라. 걔 지금 어디 갔어? 아마 주희 만나러 갔을 거야. 지금 주희 조심해. 장인어른도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럼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저하고 관련이 있죠. 아, 이게 교수님의 그렇죠. 아니 저의 주희라는 인물은 이름은 다르지만 저의 첫사랑이죠. 중3 때 제 첫사랑입니다. 그럼 중3 그 첫사랑분도 이 책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은 안 하시는. 아유 뭐 중3 때인데 연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요 그 남북 분단 이산 가족보다 더한 거죠. 예. 중3 때인데 가족도 맞습니까? 아니고 뭐 그다음에 거기 고3 때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뭐 저희 경험이 이제 녹아 들어간 상상의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이죠. 저도 처음 알았네요. 주희라는 인물이 김 교수님의 첫사랑이었다고. 그 사모님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야, 그럼요. 다 알고. 아니 자기를 주인공을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그 중3 때 제 첫사랑 다 알고 있고요. 이름은 다르신 거죠? 그럼요. 당연히 다르죠. 자, 제일 좀 잘 안 풀렸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서울대를 제가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 서울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쓰기가 조금 좀 힘들었었어요. 주변에 많이 그래서 이제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많이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서울대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쓰긴 썼는데 아무래도 서울대를 직접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2부 에세이 그 서울대 에세이 이야기들은 쓰기가 힘들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렸죠. 취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좀 제일 네. 좀 잘 풀렸던 제일 잘 읽었던 부분은 주희하고의 관계죠. 첫사랑 역시 때의 첫사랑, 이야기죠. 역시.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표현에 조심을 했죠. 혹시나. 그리고 그 부분이 멜로 라인의 아주 핵심 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심하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재밌게 솔솔 풀렸던 지점은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 고3 때, 고2, 고3 때의 이야기들, 뭐 일일 다방이랄지 해변에 해수욕 갔던 것들, 고3 시험 끝나고 나서 술을 먹고 떠들어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은 제 경험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술술 좀 나왔던. 제가 이제 또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지점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영상을 하고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챕터마다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되게 눈으로 그려진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 염두하시고 쓰신 것이신지. 염두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PD 출신이고 뭐 현재도 PD니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림이 영상이. 그래서 어떤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하고 이제 창작을 할 때 그런 그림과 영상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런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고 또 그 반대로 글을 쓰다 보면은 영상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이 우리 골드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게 비주얼한 그림이 막 쫙 이렇게 보이는 그런 글이다. 예를 들면은 83페이지 보면 토끼 사냥이라는 챕터인데 눈 덮인 산 성표가 하얀 눈밭을 미끄러지듯 쏜살같이 내려오고 있다. 이건 뭐 알파인 스키 선수보다 더 빠르다. 또 그 뒤에 준성이도 보인다.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문장들이 맞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 이제 콘티 같은 걸 많이 쓰고 구성안을 만드는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드라마나 영화로도 이렇게 사실 표현을 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드라마나 영화로 생각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뭐 이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이 하여튼 뭐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면 저는 대한영입니다. 대한영이고 우리 골드 PD께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한번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해서 한번 이제 이 책이 좀 열린 결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 송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이제 후속작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현재 이제 보신 분들이 2편이 시즌 2가 언제 나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인 게 이제 2편에서는 아무래도 주인공 승표가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이제
주위도 만나게 해야 되고 아마 주 이야기가 사법고시 합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네.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시즌 2 2부로 바로 이제 책으로 만들어야 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평가라면 평가 아니면 반응이라면 반응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성표가 이제 40 패스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개혁하고 연결이 되나요? 검찰 개혁, 그다음에 사법농단, 네네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온갖 우리 현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책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말씀 나누시면서 좀 못다 하시는 말씀이시라. 아니 충분히 다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골드 PD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처음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예.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제 졸저가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충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골드 PD 구독 좋아요. 들으셨죠? 골드 PD 구독 좀 해주십시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바쁘신데도 예,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